자, 확률의 뜻과 성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안에는 안 끝날 것 같아서. 자, 확률은 앞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를 좀 하고 나서 이렇게 기본은 다지고 나서 원래 들어와야 되는 그런 연계되는 단어인데, 그래서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공식부터 알고 가야겠지?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고, 자, 확률이라는 걸 보통 이제 문자로 나타내면 P라는 문자를 자주 써. 그래서 P, 그 다음은 뭐니? Q지. PQ. 이런 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소문자 P 이렇게 쓴 거야. 자, 그 다음에 확률의 식은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너무 기니까 그냥 전경 이렇게 쓸게. 그 문제 풀 때는 전경분의 사경 이렇게 쓰겠습니다. 전경분의 사경.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거야. 그 책에 없어. 그냥 이거 보면 돼. 뭐 개념 정리 해놓을 사람은 뭐 해놓고, 근데 다 있는 거라서. 자, 1부터 9까지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지금 이게 사건이지.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 어떤 행위를 했지. 그러면 이제 사건이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지금까지는 경우의 수만 했잖아. 그지?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로 문제를 바꿔봐. 그러면. 자, 일단 이거 먼저 우리 배웠던 걸로 한번 먼저 생각해보자. 자, 경우의 수로 따지면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서 3의 대수가 이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자, 몇 개 있어? 3? 직접 적을까? 3, 6, 9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세 가지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으니까 잘 하는데, 이제 확률이라는 건 뭐였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야. 지금 사건이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건의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온 거지. 그래서 확률을 구해줄 적에 우리가 분수 표현으로 쓰는데, 비율, 여기에서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 게 3이다 이런 소리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뭘까? 이건 더 많이 구했어. 1부터 9까지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지 이미. 자, 전체 경우의 수 전경.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9가지. 그냥 1부터 9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지, 전체는.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3. 자, 이렇게 해주면 9분의 3. 자, 당연히 우리는 유리수를 약분을 하고요. 자, 3분의 1. 이렇게 1보다 작은 분수가 나오게 돼. 알겠지? 항상 1보다 작아야 돼.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그래서 확률의 성질,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확률의 범위야. 그래서 확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할 수 있는가,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거를 배우는 건데, 자, 확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야, 항상. 알겠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왜? 0은 뭡니까? 확률이 0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0% 그렇게 하면 돼. 0%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건 일어날 확률이 0%야 라고 하면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거지, 그지? 그래서 0%라고 알면 돼. 그냥 확률이 0이다? 그러면 그 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겠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제 확률을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확률? 7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런 걸 구하려고 해. 그러면 못 구하지. 왜?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7 이상인 건 절대 불가능하지.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불가능한 일을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0 이렇게 구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1. 그럼 느낌적으로 딱 하고 오지. 1은 뭘까?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확률 100%. 그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다? 항상 아니다. 항상이란 단어는 좀 그렇고, 자,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 그치?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을 우리 100%의 비유법으로 100을 나눈 1이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 확률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분수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소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게 바로 100분율이지. 확률 50%다, 확률 100%다, 확률 70%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나타내는 요 세 가지 요거를 도구를 알아야 되고, 분수에다가 100 곱하면 100분율, 소수에다가 100 곱하면 100분율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표현 방법만 이렇게 세 가지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지? 뭐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 주사위를 던졌는데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 무조건 1부터 6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무조건 6 이하의 눈이 나오겠지? 그런 판단이 들면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응용 문제 풀 때 쓸 건데 매우 중요하다. 자, 사건 땡땡이 일어날 확률.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그냥 네모라고 적었어.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전에 P는 뭐라 그랬어? 0부터 1까지 값만 가질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사건 땡땡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우리가 그 다음 P 다음이 Q지. 그래서 Q라고 확률을 표시를 하면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건 완전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반대인 뜻을 가진 확률을 둘이 뭐하면? 더하면 정확하게 얼마가 되냐?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용해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어디서 빼자? 1에서 빼자라고 해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올 확률이 내일 B가 올 확률이 5분의 2다. 40%지? 확률이 40%, 5분의 2라고 따지면 내일 그러면 B가 오지 않을 확률을 따져볼 수 있지. B가 오지 않는다는 B가 오는 거에 완전 반대말이지. 따라서 B가 오는 것과 B가 오지 않는 것은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관계야. 따라서 얘를 1 빼기 5분의 2로 구해주면 5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되겠지? 이렇게 반대되는 뜻을 가진 확률이면 더해서 1이 된다. 즉 1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는 거고 1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는 거. 이런 관계를 가졌다. 알겠지? 요거 이용해서 더 어려운 문제는 적어도가 들어가는 문제야. 그래서 이미 배운 사람들은 그거 어려운 거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오늘 거기까지 좀 볼 생각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 한번 보자. 대표 문제. 자,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덥다. 더워가지고 털옷을 괜히 입고 왔네. 887번 요거부터 하면 되지? 자, 0부터 4까지 숫자가 같다. 잠깐 이거 맞나? 맞네. 0부터 4까지 숫자가 각각 적힌 5장 카드 중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두 장을 딱 선택을 했을 때 두 자리 장수 만들 때 자, 우리 이런 거 경우의 수는 많이 구해봤지? 자, 근데 이제 확률은 처음이다 이거야. 23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 그래서 자, 그럼 확률 딱 식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 여기 몇 명 있잖아. 그치? 자, 처음 배울 때는 공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디 가서나. 자, 그래서 확률이 뭐라 그랬어? 전경, 귀찮으면 그냥 전경. 자, 그 다음에 분의, 사경 이렇게 써서 누구를 줄인 거?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줄인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먼저 구하는 게 제일 쉽겠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가장 단순하겠지, 생각이. 그치? 자, 그냥 전체 경우의 수야. 0부터 4까지의 숫자 중에서 몇 개? 2개를 뽑아서 만드는 두 자리 자연수. 자, 근데 몇이 포함되어 있다?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심. 자, 여기에서 두 자리를 만들어주고 맨 앞자리에는 몇 가지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1부터 4개만, 1부터 4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4개 들어갈 수 있다. 0만 빼고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0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수는 0은 들어갈 수 있는데 10의 자리에서 쓴 숫자를 이제 못 쓰지. 자, 그래서 더하고 빼고 0 그래서 4 똑같이 적어주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바뀌는 게 없다. 4.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몇 가지? 16가지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경우의 수지.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거야. 자, 근데 이제 뭐를 만들어야 돼? 확률을 만들어야 되니까 16분의 딱 적어줘. 16분의 얘는 16분의 몇이야? 확률이. 자, 23 이상의 자연수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건이지. 얘가 바로 사건인데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자, 이건 직접 구해야 되지. 첫 번째 맨 앞자리가 이제 2인 경우에서는 23 이상인 숫자가 뭐겠어? 23, 24 이렇게 해서 두 가지밖에 없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자, 그 다음에 23보다 무조건 큰 것 중에 3이 10의 자리가 되는 거. 얘를 그냥 한 번에 구하면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30, 3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이 0부터 4까지 5개 중에서 3을 뺀 4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지. 그치? 4가지 바로 적자. 30 몇이 되는 건 4가지 있다. 이렇게 1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뭐야? 4가 맨 앞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몇 가지 또?
0부터 4만 빼고 3까지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또 4가지. 자, 이렇게 적어주면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구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두 가지, 4가지, 4가지야. 자, 여기에다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자? 직접 구한 것을 넣어주자. 더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6분의 몇이야? 계산하면 10이지. 16분의 10 약분하면 얼마? 8분의 5. 1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나왔지. 그러면 제대로 구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본적으로 확률을 구했는데 1보다 만약에 큰 숫자 나오거나 마이너스 나올 일은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숫자가 나오면 절대로 확률을 제대로 구한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알겠지? 확률은 절대적으로 0과 1을 벗어날 수가 없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건데 또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자,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해보자. 자, 뭐니? 지금 사건이 주사위 한 개를 2번 던진 게 행위지. 어떤 관찰을 한 거지. 그치? 자, 근데 이제 처음 나오는 눈의 수를 x,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자, 3x 플러스 y가 10보다 작다. 자, 요거 밑줄 치고 자, 이 녀석이 바로 사건이 되겠지. 사건 적혀있다. 그래서 이거 찍어줄게. 자, 그래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구하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하자. 물론 사건의 경우의 수를 난 먼저 구해줄래요. 막진 않아요. 당연히 그것도 되는 행동이고. 자, 얘가 더 구하기 쉬우니까. 자, 우리 항상이야. 주사위를 일반적인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진다. 정팔면체 같은 거 말고 정사면체 말고 정육면체 같은 주사위를 그냥 던진다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6개잖아. 그래서 6개 곱하기 6개 해가지고 무조건 2번 또는 2개를 던진다 그러면 몇 가지가? 36가지가 나온다는 걸 거의 외워놔도 돼. 암기해도 돼. 알겠지? 그럼 빨라지겠지? 자, 그래서 36. 자, 이렇게 적어놓고 얘가 뭐다? 전경. 적어봐. 전경. 전체 경우의 수. 자, 그래서 36분의 얼마? 3x 플러스 y는 1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풀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우리가 마치 연립방정식 단원 있잖아.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 단원에서 우리 이렇게 했었어. 이거는 이제 부등식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 미지수 2개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 표를 그려가지고 여기 x부터 어차피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밖에 없어. 1부터 6까지 자연수밖에 없어. 왜? 주사위니까. 그치? 자, 그래서 1부터 한번 넣어보자. 왜 x에다가 1을 넣나요? 선생님, 나는 y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돼. 근데 x의 개수가 3이고 y의 개수가 1이잖아. 무조건 개수가 높은 쪽에다가 1부터 대입하는 게 현명하다. 알겠지? 자,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얼마야? 3이지. 3 넘어가면 뭐니? 요 위에다가 적어. y가 7보다 작다지. 위에다가 적어라. x는 1 넣으면 이쪽이 3이니까 넘어가서 7 되잖아. 그래서 y가 7보다 작은 거를 여기다가 다 적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1부터 6까지 물결 표시해서 1부터 6까지 다 들어갈 수 있지. 괜히 1부터 6까지 딱 주사위 눈의 수에 맞춰서 다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2. 자, x에다가 2를 넣으면 얼마? 6. 자, 그래서 6 넘어가면 얼마? 위에다가 y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딱 적으면 되지. 그럼 4보다 작은 주사위 눈의 수 뭐 있어? 1, 2, 3. 1부터 3이다. 이렇게 딱 적으면 되지. 뭐하러 1, 2, 3, 4, 5, 6. 1, 2, 3 이걸 다 적어. 그지? 자, 그 다음에 3 얼마야? 9지. 9 넘어가면 얘 얼마 돼? 1이지. y가 1, 일단 적자. y가 1보다 작다? 뭐야? 0부터 시작할 텐데 수사위에서 0이 나올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 x.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니? 마이너스로 떨어지겠지. 더 작아지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끝난 거야. 어때? 다 보였지? 자, 요렇게 해서 사건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자? 다 합쳐서 가지수만 세주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6가지 나오는 거고 여기는 3가지 나오는 거지. 6가지 3가지. 적을까? 6가지 3가지. 혹시나 숫자의 개수를 못 세는 사람 잘 들어. 1부터 6까지면 6이고 6가지고 그다음 1부터 3까지 있으면 무조건 3가지야. 알겠지? 1부터 n까지라 그러면 n개야. 되겠지?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 숫자 세는 게. 자, 그래서 6가지 3가지 더해서 9가지 나온다. 자, 그래서 이걸 뭐로 쓰자? 사건의 경우의 수로 쓰면 아까 전에 구했던 36 여기다가 적어놨지? 36분의 얼마다? 9가지. 자, 이렇게 해서 정경분의 사경 확률.
자, 36하고 9는 약분이 되니까요. 자,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약분해서 간단하게 써놓읍시다. 됐지? 자, 그럼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자, 대표 문제 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라서 이거 매년 설명할 때마다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걸 몇 년 동안 설명을 했는데 할 때마다 좀 이건 아니라고 하. 대표 문제로 좀 적절치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127쪽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 알겠지?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이제 이걸로 한번 연습해보고 들어가.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지? 다음 중 확률이 1인 거. 그러니까 1이라는 거는 뭐야? 100을 곱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말 100%. 그지? 확률이 100%인 걸 고르시오라는 뜻이야. 자, 요거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놓으면 100%다. 알겠지? 100% 일어나는 일을 고르시오라는 말이야. 됐지?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거.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1보다 큰 눈이 나올 확률 1이니? 아니지. 정확히 말하자면 뭐야? 큰 눈이라는 건 크다라는 말은 수학에서 뭐야? 그 숫자는 해당 안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1이 해당이 안 되면서 큰 거야. 자, 그럼 누구 있어? 2부터 6까지 수만 해당이 돼서 6개 중에 몇 개? 2부터 6까지면 1만 빼고 5개가 되겠지? 자, 그래서 딱 확률로 표현하면 6분의 5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1이 아니지. 자, 검은 공만 들어있는, 잘 읽어봐. 검은 공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몇일까? 당연히 0이겠지? 말이 안 되지? 검은 공만 들어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흰 공이 하나라도 나올 수 있냐고. 못 나오겠지? 그냥 문맥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은 0이라고 표현하자. 그 확률을. 됐지? 자, 그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아까 전에 쌤이 예시 들었던 거지? 이거는 그냥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무조건 100%다. 되겠지? 그 다음에 한 개의 동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이거 딱 몇 분의 몇이니? 50%. 2분의 1이지? 이렇게 50%를 의미하는 겁니다. 2분의 1. 자, 그다음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할 때 서로 비길 확률. 이제부터도 가위바위보 문제가 많이 등장할 텐데 가위바위보 할 때 서로 비길 확률. 근데 이거 외우지는 마. 그러니까 본인이 답할 자신이 있으면 외우시고 아니고 나는 시험만 날먹하고 싶다 하면은 난 외우지 않길 바래요. 그게 문제야. 그게 이제 주입식 교육의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야. 서로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고 A, B라고 치자. A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고 B가 이길 확률도 몇이다?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만 외우면 가위바위보 문제 나오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3분의 1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도 있어. 자, 일단 이거 왜 3분의 1이야? 당연히 9가지잖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최대 3명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신 대비 교재 보면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래도 3분의 1이거든? 모든 경우의 수가. 자, 그래서 요걸로 한번 예시를 들면은 두 사람. 그래서 9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인데 거기에서 이긴다라고 하는 건 뭐야? 비긴다라고 하는 건 뭐야? 비긴다. 똑같은 걸 내는 거지. 똑같은 거. 그러니까 가위만 내는 거. 가위바위보. 또는 고만 내는 거. 고만 내는 거. 그 다음에 가위만 내는 거. 요렇게 해서 몇 가지다? 3가지 있지. 둘이 똑같은 걸 내는 게. 그래서 9분의 3 해가지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신기하게도 A가 이기는 것도 뭐야? A가 볼을 내고 그 다음에 뭘 내? 이기려면 바위를 내야겠지? 그 다음에 바위를 냈을 때는 A가 바위를 냈을 때는 가위를 B가 내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가위를 냈을 때는 B가 그럼 지잖아. 볼을 내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나온다. A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온다. 그래서 똑같이 3, 9 이렇게 해서 9분의 3, 즉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이 하면 B가 이길 확률도 3분의 1이 되겠지.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내. 승부가 이렇게 문제를 내. 승부가 날 확률 이렇게가 문제가 잘 나와. 알겠지? 가위바위보에서 승부가 날 확률 뭐야? 비기지 않을 확률이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기지 않을 확률. 그럼 승부가 나는 거잖아. 누군가는 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있지? 1에서 뭘 빼자? 비기는 경우의 수를 빼면 그게 바로 승부가 날 확률인 거야. 그래서 3분의 2. 3분의 2가 의미하는 게 뭐니? A가 이기는 것과 B가 이기는 것을 또는으로 엮은 거지.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면 승부가 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둘이 더해서 3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건데 숫자만 3분의 2를 기억해가지고 요거를 틀려버린다 말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쉬운 문제를. 진짜 많이 나와. 알겠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장이고 이게 승부가 날 확률 구하는 게 그래서 꼭 요거에 대해서 깊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이해도를 좀 깊게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897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바로 풀고 98번을 풀자. 자 광순의 반 중긴의 반이 농구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광순의 반이 이길 확률이 8분의 5래. 그지? 뭐야? 중긴의 반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 했지. 비기는 경우는 없어. 그래서 쉬운 문제지. 그래서 광수 아니면 중기잖아. 뭐야? 광수가 이겼다라는 건 중긴의 반이 졌다라는 거고 중긴의 반이 이겼다라는 건 광순의 반이 졌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광순의 반이 이길 확률이 8분의 5라는 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긴의 반이 졌다는 거. 중긴의 반이 질 확률이 8분의 5라는 거지. 됐어? 그럼 그 반대 뜻이 뭐야? 중긴의 반이 진다라는 거의 반대 뜻이 이긴다잖아. 그지? 진다의 반대 뜻이 이긴다. 그래서 중긴의 반이 이길 확률은 말 그대로 8분의 5를 어디에서 뺀 거? 1에서 빼준 거다. 항상 일어나는, 무조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확률에서 8분의 5를 빼주면 얼마? 8분의 3이 나오고 이 8분의 3이 바로 반대 뜻인 이긴다의 확률이 되겠지. 됐어? 너무 쉽지. 그냥 1에서 빼면 돼. 반대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1에서 빼주면 나옵니다.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시간 1분 줄 테니까 밑에 98번 한번 풀어봅시다. 바로 해보자. 같이 하고 넘어가자. 98번.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 잘하는 방법은 진짜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많이 풀면 돼. 이거. 경우의 수랑 확률은. 왜냐면 경험이 적기 때문에 막 헷갈리는 거거든. 시간을 주는 거는 여러분 완벽하게 풀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한번 이해해봐라. 그런 취지야. 자, 1분이 지났고요. 자,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무조건 위에다가 적어야지. 전경은 얼마? 36, 36. 되지? 네,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 그랬는데 이 유형이 뭡니까? 무엇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그래서 1에서 빼면 반대뜻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눈이 나온다의 반대뜻이 뭐니?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을 1에서 어떻게 하면? 빼주면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이 나온다는 거지. 됐어? 확률은 제외하고 이렇게 쓰자.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1 빼기 서로 같은 눈이 나올 확률. 너무 쉽지? 1, 1, 2, 2, 3, 3, 4, 4, 5, 5, 6, 6. 그제? 몇 가지? 6가지밖에 없어. 자, 그래서 그걸 확률로 표시하면 36분의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1에서 뭘 빼자? 36분의 6. 즉 얼마를 빼자? 6분의 1을 빼자. 라는 얘기야. 6분의 1을 빼자. 자, 그래서 얼마? 6분의 5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헷갈리는 게 있지. 여기에서 그러면 저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고 전체 중에서 같은 눈의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6가지 있지. 자, 그거를 36으로 나눠도 돼. 알겠지? 당연히 되지. 왜? 1을 36으로 통분하면 36분의 36이니까 전체분의 전체지. 그래서 말 그대로 전체에서 이거를 빼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깊이 이해를 하는 거야, 확률은. 자, 그 다음에 A, B, C, D 4명의 후보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데 그러면 일단 대표 2명 밑줄.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경우의 수를 만약에 못한다면 다시 경우의 수로 가셔야 돼. 알겠지? 대표 2명을 뽑을 경우의 수는 뭐였어? 2분의부터 깔고 4명 있으니까 4 곱하기 3. 됐지? 말 그대로 직설적으로 대표라고 했어. 뭐 청소 당번이라고도 안 했어. 돌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대표 2명이면 무조건 같은 2명을 뽑는 거니까 무조건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단 6가지다. 자, 근데 6가지 중에서 지금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지? A가 뽑히지 않는 걸 구하는 게 빠를까? 아니면 A가 뽑히는 확률을 구하는 게 빠를까? A가 뽑히는 경우를 구하는 게 낫겠지. A가 뽑히는 경우를 구하는 거는 A가 이미 뽑혔다라고 가정을 하면 되잖아. 맞지? A가 이미 뽑혔다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몇 명만 뽑으면 돼? 한 명만 뽑으면 돼. 그래서 그 확률을 어디서 빼자? 1에서 빼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되겠니? 자, 그래서 A가 뽑혔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몇 명 들어갈 수 있겠어? 몇 명? 3명이 다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3가지야, 3가지.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6가지였으니까 이걸로 확률을 만들면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전체 경우의 수가 6이었으니까 6분의 3 요게 몇이니? 2분의 1이지 결국. 자, 그래서 우리는 1에서 얼마를 빼자? 진짜 마지막에 1에서 빼는 거 굉장히 실수하고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나도 가끔 그래. 급하게 풀다 보면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우리 천천히 이렇게 풀면 자, 여기가 이제 똑같은 거 2분의 1이 나오지? A가 뽑히지 않을 확률은 2분의 1. 뽑힐 확률도 2분의 1. 똑같은 뜻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어디지? 요거 하나씩 쌍둥이 문제거든.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걸로 난이도로 꼽아온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교재에다가 잘 띄워놓고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좋나? 자, 딱 5문제야. 뭐 확률 이것도 유형 3번도 너무 문제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넣었어. 됐지? 그걸로 한 번 더 연습하면 됩니다. 똑같은 거 볼 거야 아마. 비슷할 거야. 숫자만 바꿀 거야.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는데요. 899번. 방금 전에 배웠던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1 빼기 P. 그걸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적어도 하나는 뭐뭐일 확률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선생님은 이거를 위에다가 적어놔. 여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적어놨으면 좋겠어. 어차피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시험에도 100% 나온다 라고 해도 돼. 이거 100% 나옵니다. 적어도 뭐뭐일 확률.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놓치고 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별표도 쳐놓고, 알겠지? 놓치고 갈 수 없어요 이거. 자,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가 그거야. 남을 여자거든. 나중에 이거는 왜 남을 여자가 나왔을 때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가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일단 적어놓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는 부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사건 확률이라고 하면 적어도 들어가는 문제라고 선생님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 적어도 하나는 뭐뭐인 확률 이렇게 나오면은 1에서 빼는 행위를 아까 전처럼 똑같이 하는 건데 1 빼기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냥 여기다 적어놔. 반대 확률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 확률. 뭐야? 앞에서 배웠던 거잖아. 어떤 사건 P가 있고 그거의 반대말이 Q가 있을 때 P와 Q를 더하면 1이다. 그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1에서 P를 빼면 된다. 그렇게 했었지. 자,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뭐 있을까? 동전을 던지는데 이걸로 한번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가 작게 적어놔. 옆에. 여기다가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일단 1번 모두 앞면이 나온다. 나올 확률. 이렇게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이게 거의 문법에 가깝거든. 언어 영역에 가깝거든. 이게 잘 들어야 돼.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 하면 우리 처음 시간에 경우의 수 처음 시간에 선생님이 얘를 이제 앞면을 H라고 표시한다 그랬지? H 이렇게. 그래서 동전 2개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온다라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H. 자, 다른 것도 한번 구해볼까? 여기에서 자, 이 밑에다가 HT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어때? 4개밖에 없지? 경우의 수가 2 곱하기 2잖아. 해서 직접 구해도 이렇게 4가지밖에 없어 실제로. 그러면 이게 전체니까 4분의 얼마? HH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지금 이거는 빌드업입니다.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4분의 1 이렇게 딱 구할 수 있잖아. 어때? 쉬웠지 지금. 이 쉬운 느낌을 딱 받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낼게.
비유적으로 쉽단 말이야. 여러분 다 어려워할 테지만 자 비유적으로 적어도 이제 나온다.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다. 어때? 이게 내 목적이야. 그래서 이 빌드업을 쌓은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국어를 하고 있어.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는 소리가 무슨 말일까? 진짜로 한 개만 나와도 되고 또는 두 개가 나와도 괜찮다. 이런 얘기겠지. 동전은 지금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사건의 경우로 그냥 적어보면 TT 우는 표시 요거 딱 되지. 유유. 그 다음에 TH 되지. 하나 나왔잖아. 하나는 한 개는 뒷면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되잖아. 그 다음에 HT 서로 다른 동전이라 가정하면 이것도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몇 가지냐? 세 가지 나오지. 지금 이거는 쉬워. 이 유형은 이 문제는 쉬운데 다른 거는 어려워. 그래서 한번 구해봤더니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결국에는 뭐야? 다시 생각하면 머리를 쓰면은 몸이 고생을 안 하는 이유가 이거야. H를 뺀 나머지 세 개잖아. 네?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세 가지잖아.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 경우.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됐어? 애초에 1 빼기 잘 계산해둔 4분의 1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을 빼줬으면 애초에 뒷면이 한 개 나오는 경우, 두 개 나오는 경우 모두 통틀어서 3개 4분의 3을 구해줄 수가 있었지 애초에. 그치? 요런 빌드업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뭐뭐 할 확률, 적어도 뭐뭐 할 확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 반대를 생각해봐. 그냥 뒷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 그게 반대지. 여러분 여기에다 적어놓는 거야. 뒷면이 요걸 여러분이 지금 한번 보면은 문제 풀 때 밑에 거 풀 때 아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지 하고 이거의 반대말을 딱 적을 수 있잖아. 그지? 딱 적어놔. 뒷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지금 이렇게 구한 거잖아. 그지? 선생님 이거는 세 가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쉬운데요. 요거 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막 6가지. 아까 전처럼 주사위 36가지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할 수 있겠어? 36가지 다 적고 나서 제외할래? 안 되지. 그런 말이야. 경우의 수라는 건 직접 본인이 해보면 이해가 돼. 알겠지? 이해를 하려고 안 하고 문제를 이렇게 푸는구나를 학습만 하려고 하니까 경우의 수가 어려워 보이는 건데 직접 그거를 해보려고 하고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이렇게 써보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뭐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참고에 적혀져 있지? 적어도 뭐뭐, 적어도 한 개는, 적어도 하나는, 적어도 한 사람은, 적어도 한 명은 이런 사건이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우리가 여사건의 확률은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깨닫는 거는 딱히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문제에서 적어주거든. 이거 봐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아니면은 최소한이라는 말을 적을 때도 있어. 알겠지? 그것도 적혀 있니? 네모 박스에? 없네. 이것도 적어놔. 최소한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 적어도나 최소한이야. 뭐 똑같잖아. 그치? 최소한 한 개의 눈이 나올 확률. 최소한 한 개의 뒷면이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 그치? 적어놔. 자, 문제를 보자. 8, 9.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일단은 전겸 구해놓자. 얼마?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 합쳐서 몇 명? 7명. 7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뽑는다. 7 곱하기 6 나누기 2. 그제? 대표야. 대표. 미리 말하면 돼. 대표다. 자,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학생 3명 있잖아 지금. 여학생 3명이 뽑히는 거를 내가 다 구하기 힘들잖아. 그치? 여학생 A, B, C가 있어. 이건 적지 마. 여학생 A, B, C가 있는데 A만 뽑힐 때, B만 뽑힐 때, C만 뽑힐 때, A, B가 같이 뽑힐 때 B랑 C가 같이 끔찍하잖아. 이렇게 언제 다 적어.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에 알려줬잖아. 힌트를 줬잖아. 적어도 줬잖아. 반대를 생각해보자. 자, 그럼 여기다 딱 적는 거야. 1 빼기 나는 지금 뭘 구하겠다. 기억해 놓는 거지.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힌다에 반대를 빼겠는 거야. 뺀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 뽑힌다의 반대는 뭐야? 모두
아니다. 일단 이렇게 적자. 일단 이렇게 적자. 여학생이 우리 지금 국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학생이 한 명도 뽑히지 않을 확률은 생략.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지? 이걸 빼는 거지. 이게 반대말이야. 맞지? 국어.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해석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대로 해석하면 좀 어려워. 여학생이 한 명도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는 이 두 명이 모두 다 누구다? 남학생이란 소리잖아. 그지? 이렇게 해석해서 남학생만 몇 명? 두 명이 뽑힐 확률을 구해서 빼자는 거야. 어디서? 1에서. 됐지? 전체에서. 자, 그래서 남학생만 두 명이 뽑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따져봐야겠지. 사건의 경우에서. 왜? 정경은 이미 구해놨어. 안 구해놨네. 자, 여기에서 7 곱하기 6 나누기 2 하면 얼마? 21. 구했지? 이렇게. 그래서 전경은 21야. 이미 구했어. 자, 그러면 확률만 구해주면 돼. 사건의 경우에서만 구해주면 돼. 자, 얘 돼지꼬리에서 얼마니? 남학생은 몇 명이니? 4명이 있지. 4명 중에서 모두 2명을 뽑는 거야. 모두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라고. 대표를 모두 여기서 뽑아. 4명 중에. 그래서 4 곱하기 3 나누기 또 2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4, 32 나누기 2는 6 이렇게 구하시면 1 빼기 6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마이너스 나오잖아. 분수로 나타내야지. 뭐로? 확률로 21분의 6 이렇게 되겠지. 바로 이렇게 해서 적자. 1 빼기 21분의 6 얼마니? 하고 나서 약분할까? 21분의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15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3으로 약분만 하면 이제 5 여기는 7 7분의 5다. 항상 확인해. 내가 확률을 구했는데 여러분 지금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본 상태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줘야 돼. 뭐를? 0과 1 사이에 들어있는지 아닌지. 만약 0과 1을 벗어나면 무조건 잘못 본 거니까. 되겠니? 만약에 그렇게 들어오면 그걸 답으로 적으면 돼. 이렇게. 되겠니? 요게.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하자. 아니다. 요것만 하자. 이게 이제 또는입니다. 이거를 하면 이제 여러분이 앞쪽에 내가 숙제를 내기가 수월해지고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거야. 이제 이게 일단 시험에 100% 나올 것이고 적어도 6건의 확률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도의 확률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고 그때 6건의 확률이라고 진짜로 나오게 됩니다. 자, 903번. 뭐야? 또는 이제 또는 앞에서 또는 어디서 봤는데 자, 또는 나오면 뭐해라? 더해라. 플러스지. 자, 요거를 이제 확률에서도 하겠다 이 말이야. 만약에 전체 경우의 수가 있다면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한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A 사경을 구했을 때랑 전체 경우의 수분의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B 사경을 구했을 때랑 어때? 얘네 둘이 더한다는 의미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결국에 같은 거지.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한다. 구해서 분자에다가 놓겠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또는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둘이 더하지. 그래서 뭐 한다? 통분을 원래 하잖아. 통분이 이미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확률끼리 더해도 또는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확률끼리 더해도 된다. 자, 그래서 쉽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다. 화살표에서 몇 가지? 바로 36가지. 진짜 많이 나오지? 그냥 문제 낼 게 없어서 계속 이거를 냅니다. 주사위 2개 던지는 걸로 계속 내. 알겠지? 그래서 36 이렇게 바로 적어놔.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 또는 6일 확률을 구하시. 어떻게 한다? 3이 나올 확률과 6이 나올 확률을 구해서 각각 어떻게 한다? 더해준다. 아주 쉬워요. 3이 나올 확률은 뭐야? 어떻게 구해줘? 1과 2, 2와 1 직접 구해주면 되지? 합이 3이 나오는 거 두 가지밖에 없지. 자, 그 다음에 6이 나오는 거는 1, 5, 5, 1, 2, 4 멍 때리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돼. 3, 3 됐지? 해서 몇 가지? 2가지, 5가지 해가지고 지금 나는 경우의 수를 구한 거지. 조심해야 돼. 해서 36으로 나눠주면 된다. 결국에 이 풀이가 뭐야? 누굴 구한 거나?
36분의 2 더하기 36분의 5. 확률끼리 구해서 더한 거를 그냥 한 번에 전체 경우의 수로 계산한 거야. 되겠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원리를 파악했으면 해. 이거는 쉽지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딱 숙제는 906번까지만 해오시고, 자, 앞에 잠깐 넘겨서 딱 한 문제만 바로 설명하고, 두 문제였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855번 이거 다 못 풀었을 거야 아마.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의 이름은 노란수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거나 855번 실력어 교란수녀입니다. 근데 이름을 나중에 고등학교 때도 배우지는 않아. 그냥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것 뿐이고요. 선생님이 교란수녀 문제라 그러면 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뭐뭐를 안 하는 거. 자기 자리에 뭐뭐를 안 하는 게 교란대잖아. 그러면 자기 자리에 앉아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섞어서 앉으면 막 교란하겠지. 어지럽겠지 막. 나 어디 앉아야 되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자리에 앉지 않으면 교란되니까 어지러우니까 교란수녀. 교란되게 자리를 배열한다. 순열은 순서를 배열한다.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딱 그런 문제지. 5개의 의자가 있는데 5명의 수험생이 무심코 앉았대. 무심코 앉았다는 얘기는 자기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자기 자리에 앉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2명은 자기 수험번호가 적힌 이 의자에 앉았대. 그러니까 일단은 이 2명을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겠지. 만약에 A, B 이건 적어야 돼. A, B, C, D를 간격이 좀 넓게 배열하자 얘들아. 배열해서 A, B, C, D 5명이야. 5명의 수험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A, B를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자기 수험번호에 앉으라고 했어.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어떻대? 다른 학생의 수험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게 된대. 그치? 그래야만 해. 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3명은 다른 학생의 수험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으래. 그러면 C는 자기 의자에 앉으면 안 되잖아. C는 C 의자가 있을 텐데, 그치? 그럼 누구 의자에 앉을 수 있어? D 의자에 앉거나 E 의자에 앉아야 되잖아. 맞지?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 C는, 이 수험생 C는 맨 위에 적은 건 수험생들이고, 여기에 적는 건 지금 뭐다? C가 앉을 자리를 말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노란색으로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C가 D 의자에 앉았다 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치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D 의자에 C가 앉아 있으니까 D는 자기 자리에 앉지 못하지 어차피. 그러면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C 또는 E야. C 또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가 앉을 자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마지막에는 2가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지. 자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X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돼. 가지치기 문제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2를 D가 이 자리에 앉았으면은 C가 D 자리에 앉았으니까 이제 남은 자리는 C밖에 없잖아. 교차되지. 자, 이렇게 되면은 가능하지 이제. C가 D 자리, 자기 자리 아니고, D가 이 자리, 자기 자리 아니고, E가 C 자리, 자기 자리 아니야. 괜찮지? 자,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도 한번 또 구해보자. C가 이 자리에 앉게 되면은 얘 D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C 또는 D야. 근데 벌써부터 문제가 생겼지. 뭐? D가 D 자리에 앉는다고? 안 돼. 여기서부터 이미 안 되지. 이미 막혔어.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C 자리에 앉고 E가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앉으면 된다? 남은 자리에 앉으면 되잖아. D에 앉으면 되는 거지. 되겠어? D에 앉으면 되잖아. 그러면 다 자기 자리 아니네. 괜찮지? 동그라미 2개 나왔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무조건 C, D, E가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맞아? 아니지. A, B가 자기 자리에 앉는다라고 가정을 했잖아. 선생님이 처음에 동그라미 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로 한번 해본 거잖아. 그러니까 2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냐? 지금 나온 이 2가지 2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 이 자기 자리에 앉을 2명을 뽑아주면 되는 거지. 이것만 하면 돼. 자기 자리에 앉을 2명은 선택이 되는 거잖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명을 어떻게 선택해? 2분에 깔아주고 5 곱하기 얼마? 4 해주면 뽑히겠지. 왜 2로 나눠주나요? 잘 생각해봐. 대표 뽑을 때만이 아니야. 제발 외우지 말라고. 이해를 하라고. 대표 2명 뽑을 때만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배열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면 2로 나누는 거야. 알겠지?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100명이든. 자, 그래서 이 2명이 자리를 내가 이렇게 뽑는 순간 A는 무조건 어디 앉아? A 자리에 앉고 B는 무조건 어디 앉아? B 자리에 앉지.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뽑는 순간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내가 배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몇으로 나눈다? 2로 나누겠다 이런 소리지. 되겠니? 자, 해서 제 계산하면 얼마? 1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와서. 자, 요거 곱해주면 얼마? 20이라는 교란수열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이 좀 외워두면은 아니다. 외워두지는 마. 그냥 이렇다 이거야. 이렇다 이거야. 세 명의 교란수열은 두 가지다. 두 가지다. 여기니? 지금 이 구한 노란색이 교란순열이지 3명 가지고 교란순열을 구한 거지. 교란순열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 3명의 교란순열은 두 가지고 4명의 교란순열은 또 따로 있어. 그것도 직접 이렇게 아진치기로 구해야 돼. 선생님도 외우지는 않았어. 근데 지금 구해보니까 두 가지 나오잖아. 3명짜리가. 그치? 그래서 혹시나 스피드하게 풀고 싶은 사람은 요거를 외워두길 바라고 4명이든 5명이든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나옵니다. 이게. 왜냐니 5명까지는 나오는 거 봤어. 고등학교 때. 그래서 조금 알아두면 좋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약간 킬러 문제로 가끔 나와. 불무중 같은 데에서.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856번도 하고 여러 번 질문 더 있을 테니까 질문도 좀 더 받을게. 그리고 오늘 이걸 안 했는데 이걸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 알겠지? 자, 나머지 잘 배우고 갑시다. 수고했어.